안녕하세요. 381쪽의 용익물권 공부할 시간입니다. 용익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의 사용과 수익을 제한하는 물권이다. 소유권의 사용, 소유권의 수익을 제한하는 물권, 제한물권이죠. 제한물권. 용익물권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죠. 전세권. 각자의 또 특색이 있고, 나름대로의 어떤 물권인데요. 지상권은 타인의 소유죠. 소유권자가 존재하니까 타인의 소유권 위에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로 하는 물권입니다. 지역권은 타인의 소유를 통행하자, 물을 끌어들이자, 관망권을 확보하자, 이런 물권입니다. 지상권은 토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토지를 대상으로 사람이 주체가 되겠죠. 지역권은 토지와의 이용 조절 관계입니다. 사람하고의 조절 관계가 아니고요. 그죠? 토지와 토지의 이용 조절 관계. 전세권은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사람이죠. 권리 주체 사람, 자인법인이 전세금을 꼭 묘소로 합니다. 전세금을 지급하고. 근데 이 지상권 같은 거, 지역권은 지료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반드시 요소는 아닌 겁니다. 그런 차이점이 좀 있고요. 이 셋 다 토지, 부동산을 대상으로만 합니다. 부동산, 동산은 대상으로 할 수가 없는 물건이고요. 동산은 대상이 아니고. 그런데 이 부동산의 전부도 일부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특색이 됩니다. 일부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물일권의 중대한 위해입니다. 따라서 일물일권의 위해로서 공시가 가능해야 되는데 도면을 첨부해서 공시가 가능합니다. 이런 어떤 용익물권 중에 지상권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상권 나오고 있고요. 우리 교재 이제 381쪽이네요.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의 비교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공부하러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니까요. 지상권의 의의가 나오고 있죠. 의의에서 타인의 토지에죠. 토지에 건물이나 공작물 수목에 소유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고요. 법적 성질이 나오고 있는데 일필의 토지가 원칙이나 일부에 가능하다. 그죠? 법적 성질에서 일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부 무방하다. 이 일부 가능하다는 것이 일물일권주의의 예외로서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죠? 일부에 가능하다. 그런데 토지 이용적인 권리, 그죠? 그런 표현이고요. 382페이지에 한 장 넘어가서 지상권은 토지 사용권이므로 현재 공작물이나 수목이 없더라도 유효하게 성립을 하고 그 기존의 공작물이나 수목이 멸실하면 지상권이 같이 따라 사라지느냐? 그렇진 않다. 그죠?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했는데 건물이 멸실로 소멸했다 할지라도 지상권은 어차피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물권적 청구권이죠. 물청, 그죠? 가능한데 물권적 청구권의 반환, 제거, 예방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인데요. 지역권은 반환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소유권을 본질적으로 점유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반환이 없고요. 제거, 예방은 가능하고 전세권에 기인한 반환, 제거, 예방 가능하고요.
자, 그런 어떤 표현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권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물권이라고 하는 표현은 물권, 지상권은 물권이죠, 그죠?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배타적으로 전면적으로 누린다. 따라서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지상권의 저당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지상권의 저당권 설정이 가능해요. 지상권 양도, 저당권 설정 시 지상권 제공자를 설정자라고 합니다. 이런 자들 동의가 필요한가? 동의 필요하지 않다라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료라고 하는 것은 땅 사용 대가인데 지상권과 지역권은 지료가 요소가 아니고 전세권은 전세금이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요소다라고 좀 차이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지료는 요소가 아니지만 지료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자, 이때 이제 그것을 지료를 등기까지 해놔야 그 지상권의 소유권을 양수한 자에게 지료가 얼마다라고 대항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지상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지료가 있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지료가 없다면 지료 증감 청구권이 발생할 수가 없죠. 자, 증감 청구권은 사정의 변경으로 인정되는 형성적 권리다. 자, 지료의 연체가 나옵니다. 지상권의 지료 연체가 2년 이상이라고 합니다. 2년 이상.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했을 때 지상권 설정자 소유자죠. 자, 지상권 설정자가 소유자가 너의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구나. 지상권 끝내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걸 지상권 소멸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소멸 청구권. 이 지상권 소멸 청구권은요, 형성적 권리입니다. 일방적 권리로 소멸해버리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변동이기 때문에 지상권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지상권이 소멸한다는 것을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료의 연체가 소유권자가 이렇게 바뀌는 변동 과정에서 C가 지상권자고요. 소유권의 양도인, 소유권의 양수인. 자, 너 A한테 1년 연체했고 나한테 1년 연체해서 2년 이상 연체했다. 소멸 청구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판례가. 자, 소유권이 이렇게 이전됐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2년 이상 연체되어야만 자, 양수인이 소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자, 판례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고요. 지상권의 소멸 사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목적물이 멸실하거나 존속기간이 만료하거나 소멸시효. 원래 요 소멸시효라고 하는 파트요, 그죠? 물건은 원래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경우에 지상권과 자, 지역권이 그죠? 지역권이 요게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20년에 소멸시효에 걸린다라고 하는 것을 자, 물건이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을 이것은 좀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지상권의 소멸 사유에 소멸시효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혼동이나 토지의 소용이나 지상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이 경매를 붙이게 되면 지상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지상권이 소멸했다라고 했을 때 지상권자는 지상물을 수거해야 될 권리도 있고 수거를 해서 깨끗한 상태로 넘겨줘야 될 의무도 있다라고 평가 내리는데 이 지상물 수거 의무이자 권리다 이렇게 평가 내리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요 지상권 설정자가 A다. 지상권 설정자는 토지의 소유자라고 봐야 되겠죠. 토지의 소유자가 자, B가 이제 지상권이라는 땅 사용 대가로 건물을 지었다. 이 자가 지상권자고 건물의 소유자죠. 그죠?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지상권이 만료가 되었다. 그러면 이 경우에 그 수거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을 나한테 팔고서 가는 것이 사회 정책적으로 철거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지상권 설정자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형성권이고요. 그러면 지상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거절하지 못한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대한 이러한 법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상권 설정자 A번의 382의 마지막 부분이죠.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상권자는 법 조문상 285조 제2항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그런데 지상권자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자는 이제 경유가 좀 다릅니다. 경과가 좀 달라요. 지상권 요건이 다르는데요. 그냥 이사는 이제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지만, 지상권자가 매수 청구권 행사하려면 지상권이 만료로 소멸해야 됩니다. 만료로 소멸.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말한 대로 지상권 2년 이상 치료 연체해서 소멸 청구권에 의하여 소멸하게 되면 지상권자는 갱신 청구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요. 매수 청구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겁니다. 지상권이 만료로 소멸했을 때, 자, 첫 번째로 1차적으로 우리 갱신할까요? 라고 하는 갱신 청구권입니다. 이거. 자, 요게 이제 형성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게 형성권이 아니고 요게 청구권입니다. 청구권. 청구권이라는 것을 형성권으로 이제 시험에 잘 내고 있는데, 청구권이라는 거. 청구권이니까 지상권 설정자가 갱신을 거절하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자, 경과 과정이 좀 틀리다는 거죠. 자, 요 차이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상권자는요, 지상권자는 물권입니다. 물권자이고요. 원칙적으로 물권은 직접 지배하는 자입니다. 직접 지배하는 자, 그렇죠? 그래서 직접 지배하는 자가 현상의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현상 유지 의무가 있는 겁니다. 지상권자는 현상 유지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현상 유지를 지상권자가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상 유지에 들어간 비용을 필요비라고 합니다. 필요비. 그래서 지상권자가 현상 유지했을 때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없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없다. 지상권자에게 현상 유지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토지를 뭐 개토를 했다든가 물뚱물뚱한데 이렇게 좀 토지를 평탄 작업을 했다든가 유익비라고 하는 거. 자,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이 경우에 있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만료로 투자 비용과 가치 증가 비용을 지상권 설정자의 선택에 쫓아서 있기는 있다. 선택권자가 지상권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판단을 좀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권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권이라고 하게 되면 타인의 토지를, 그죠? 지역권은 토지와 토지의 상호 이용 조절 관계입니다. 여기에 도로가 있다라든가 강이 있다든가 통행 좀 하자, 물을 끌어들이자, 아니면 좋은 전망을 침해하지 말게끔 몇 층 이상 건물을 신축하지 말자, 이런 어떤 지역권의 설정 목적이 통행이라든가 인수라든가 또는 관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역권 설정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익을 제공해 주겠다라는 토지를 대답하는 땅 승역지라고 하고요. 편익을 제공해 주는 거죠. 제공이 필요한 토지를 필요하다요 역지라고 해서 지역권은 땅과 땅과의 상호 이용 조절 관계를 지역권 이렇게 평가 내립니다. 이 지역권은
반드시 토지가 이웃할 필요는 없고요. 설정 합의와 물권의 합의와 등기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점에서 소유권의 권능으로서 이용하는 반드시 이웃해야 되는 등기가 필요 없는 상린권하고 좀 구별이 됩니다. 자, 일단 지역권은 소멸시효 20년의 소멸시효의 대상이 걸린다. 그죠? 이렇게 이제 평가 내리죠. 이게 이제 상린권과의 좀 차이점이 있고요. 자, 성질에 나오는데 지로는 요소가 아니죠. 따라서 유상무상 관계없다. 뭐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요역지 소유자만이 지역권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뭐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지역권을 이용할 수 있다. 자, 그게 자 교재 4번입니다. 383의 5번.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자,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자, 그래서 이것은 좀 강행 규정입니다. 뭐 요역지의 저당권 설정 잡히면 지역권도 따라 저당 잡힌 것이다. 이렇게 평가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역권은 지역권의 요역지가 공유로 하고 있을 때 지역권 취득은 좀 쉽게 하고 소멸은 좀 어렵게 하는 것을 불가분성이라고 하는데요. 지역권은 공유자로 하고 있을 때 요역지가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소멸을 시킬 수가 없어요. 소멸은 어렵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역권의 취득시효. 자, 취득시효를 공부했으니까 요역지 소유권자가 자, 이 지역권의 취득시효가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한하여 이게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뭐 그래서 이제 계속되고 표현된 것이라면 통행로가 개설되어 있는 그죠? 이런 것은 이제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기 때문에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자, 383의 공유지에 공유자 1인이 뭐 요역지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역권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취득은 쉽게 하니까 공유자 전원이 지역권을 취득을 하고 그렇죠? 자, 공유자들이 지역권 취득시효를 완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중단하기 위해서 소멸은 자, 어렵게 해야 되니까 전원이 시효 중단해야 된다라고 지역권의 불가분성의 논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이런 어떤 표현이죠. 자, 이 요역지가 이렇게 있고 승역지가 이렇게 있을 때 요역지, 자, 승역지. 그런데 요 지역권 요역지의 소유자가 공유한단 말이죠. 자, ABC 공유하고 있습니다. 1인이 계속되고 표현된 통행지역권을 취득하게 되면 전원이 취득하게 돼요. 취득은 쉽게 하고 이미 취득했는데 뭐 이제 그 어떤 소멸시효의 중단이라고 하는 거죠. 취득했을 때 소멸시효가 이렇게 이제 완성되어 들어가고 있는데 지역권 취득시효를 완성하고 있는 경우에 그것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에게 시효 중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멸은 어렵게 하겠다라는 표현법이라는 겁니다. 자, 전세권이 384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권. 자, 이 전세권은 좀 특이한 물건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세권은 용익물권입니다. 용익물권이지만 전세금이 필요적 요소이고요. 전세금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전세금을 받아내기 위한 그러한 측면과 전세금 때문에 용익물권이 주이지만 자,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전세권이 종료했을 때 경매, 사실 그 경매라고 하는 표현법은 이제 담보물권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 경매 절차에서 등기된 선우 또는 채권에 우선하는 그것을 이제 우선 변제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전세권은 용익이 주지만 담보 물권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부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한 이 전세권이
다른 나라에는 존재하지 아니한 우리나라의 독특한 물건이에요. 독특한 물건이고 다른 나라에 없는 전세권이 우리나라에만 있다 이렇게 평가 내립니다. 그런데 이 전세권이 과거에는 채권이었습니다. 채권이었던 것이 물건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전세권은 채권의 속성을 어느 정도 아직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 내려요. 그래서 물건의 양도 상속성을 제한한다. 양도 못한다. 양도성과 상속성을 제한하면 이건 무효입니다. 원래 물건은 무효예요. 그러나 이 전세권의 양도 상속성을 애초부터 제한해 버렸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유효로 가는 굉장히 특이한 거죠. 전세권의 양도 상속은 제한해도 유효입니다. 그렇지만 애초부터 양도 상속을 제한하지 않았다가 그 후에 가서 양도할 때 동의를 요한다. 틀리죠? 양도 상속을 제한했다면 양도 상속을 못하지만 제한하지 않았다면 양도할 때 전세권 설정자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자, 그래서 자, 384페이지에 전세권의 의의가 나오는데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금이 요소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필요적 요소이고 또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현실의 지급이 필요한가? 현실의 지급? 이건 아니죠. 과거에 어떤 채권을 갖고 1억 채권 갖고 그 1억 채권을 전세금으로 가름하자라고 해도 괜찮기 때문에 반드시 현실의 지급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용익물건이지만 그 용도에 쫓아서 용도에 쫓아서 사용 수익해야 됩니다. 그런 제한은 있습니다. 자, 성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권의 성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일단은 이 전세권은요, 토지도 건물도 가능하다라는 점이 특이점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겠죠. 자,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농경지는 경자 유전의 원칙이다라고 해서 뭔가 경작하지 않는 자가 이 경우에 그 소유하는 그런 경자 유전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그런 측면을 관철하기 위해서 농경지가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 용익물건이니까 부동산 일부의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뭐 공통적 속성으로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거기에 5번에 보니까 경매권과 우선변제권, 담보물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7번에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당연히 양도와 상속이 가능하지만 그것을 다른 물건들은 제한했을 때 무효지만 전세권은 무효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큰 3번에 보니까 사용수익권이 나옵니다. 사용수익권은 당연히 전세권자가 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용도에 쫓아서 사용수익한다는 제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세권에 있어서 수선 유지 의무라고도 해야 될까요? 수선하고 유지 의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현상 유지 의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현상 유지 의무, 수선 유지 의무가 전세권자에게 있다. 전세권자에게 있다. 물건이고요, 그죠? 그러면 전세권자가 수선 유지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수선 유지 의무가 전세권 설정자에게 있는 게 아니다. 그죠? 따라서 전세권 설정자는 적극적, 그죠? 적극적 사용 제공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소극적으로 전세권자가 사용 수익하는 것을 소극적으로 자, 인용의 의무, 인용의 의무가 있을 뿐이다.
궁극적으로는요, 전세권자가 수선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없다.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있다. 이렇게 평가 내리죠. 이건 이제 지상권과 좀 흡사하다. 이렇게 평가 내리지만요. 전세권의 수선 유지 의무가 굉장히 중요하게 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383 맨 밑에 토지가 전세권의 목적일 때, 그죠? 그러한 토지에 종물이 있다면 그 종물에도 미칠 것이고, 자, 385페이지. 건물이 전세권의 목적일 때 그 건물의 땅 사용 대가, 대지 사용에 대해 거기에도 전세권이 당연히 미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A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이고요. 그죠? 자, B라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한 자죠. 건물의 소유자죠. 건물의 소유자. 그런데 C가 여기에 전세권으로 전세권 들어갔다. 전세권자다. 그럼 B라는 사람은 이 땅에 대해서 땅 사용 대가 지상권이나 또 땅에 대한 사용권, 임차권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건물을 지었겠죠. 그럼 이 건물의 전세권은 땅 사용 대가에 대해서 미치는 것이다.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 자, 그렇게 평가 내리게 됩니다. 자,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파트가 나오죠. 법정지상권은 뭐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요. 토지, 건물이 존재하고요. 그죠? 자, 법정지상권은 동일 소유일 때죠. 토지, 건물이 동일 소유고, 자, 여기에 B가 전세권자가 되겠죠. 전세권자가 됩니다. 그런데 A가 전세권이 들어오고 나서 땅을 C에게 양도한 거죠. C가 양수한 거죠. 양수. 그러면 이제 동일 소유다가 토지가 소유권이 달라짐으로써 소유자가 달라졌죠. 그죠? 토지에 대한. 그랬을 때 전세권자를 위해서 법정지상, 지상권이 사라지면 그 전세권 건물 사라져야 되니까 곤란하죠. 이런 경우에 법정지상권을 누가 취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전세권자를 위한 거지만 전세권 설정자가 취득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경우의 수에 토지의 양수인은 자,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그죠? 자, 법정지상권을 취득을 인용해야 됩니다. 자, 그게 특이하기 때문에요. 385 법정지상권 나오고 있고요. 요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당시 대지와 건물이 전세권 설정 당시 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이다가 토지가 매매된 거죠. 후에입니다. 그죠? 그 대지 소유권 변동으로 다르게 되었을 때의 매매나 증여로 자, 효과가 나오는데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자는 전세권자가 아니라 법전이 건물의 소유자,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조문 편제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자, 이건 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 법정지상권의 지료는 무상은 아닙니다. 협의가 가능해야 됩니다. 협의로 정하게 됩니다. 자, 전세금 증액 청구권, 증감 청구권이라고 해서 경제 사정의 변동이 있을 때 증감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증액의 청구는 전세권 설정자가 하는 것이고 감액의 청구는 전세권자가 이제 하는 거겠죠. 자, 그랬을 때 증액의 청구는 전세금을 조세, 공값, 기타 사정 변경으로 전세금을 증액 청구죠. 자, 이것은 천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는 천정이 있고 감하자, 감하자, 감액 청구, 이건 이제 전세권자가 하겠죠. 전세권자가 하겠지만 이러한 감액의 청구에 대해서는 자, 바닥이 없죠. 감액
청구는 뭐 바닥이 없어서 하한 없이 청구할 수 있지만 증액 청구는 전세권자 배려 차원에서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5%의 천정이 있다라는 거죠. 5%의 천정이 있다. 자, 그런 어떤 측면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86페이지로 넘어가서 전세권의 처분의 자유가 있고요. 양도,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애초부터 전세권을 처분하지 못한다, 양도하지 못한다는 특약 설정하면 그 특약 자체가 유효로 진행한다는 거고요. 자, 또한 중간에 3번에 보니까 전세권의 담보 제공, 전세권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지상권과 전세권은 이것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설정이 가능하다. 자, 그 내용 우리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담보 제공이라고 평가내리고 있고요. 뭐 그러나 이제 전세권이 법률적 측면에서 권리적 질권의 대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전전세를 긍정하는데 전세권자가 A가 전세권 설정자고, 자, B가 전세권자죠. 전세권자. 자, 이자가 다시 전전세를 넣는 거죠. C에게, 그죠? 전세권자가 될 것이고, 이자는 원전세권자가 되겠죠. 이자가, 자, 원전세권자. 이자가 이제 전세를 설정하는 자죠. 전전세를 설정하는 자. 그랬을 때, 원전세권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자, 원전세권의 전세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 원칙적 전전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내리게 됩니다. 물론 이 전전세를 설정할 때 원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같은 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건이기 때문에요. 그죠? 동의 없이 전전세 설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87페이지의 C번에 전전세권자의 경매 청구권이나 우선 변제권을 인정을 하지만 전전세권의 경매 청구권, 우선 변제권은 인정은 되지만 전세권이 소멸했을 때 존속기가 만료돼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이지 원전세권이 존속기간이 만료되기도 전에 전전세가 경매 청구하겠다라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평가할 수가 있고요. 전세권의 소멸 청구가 나옵니다. 설정 계약에 의한 용법으로 사용수익 가지하냐 할 때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 끝내자라고 소멸에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소멸의 청구가 아니라 소멸의 통고로, 그죠? 387페이지인데 밑에 소멸의 통고로 가게 되면 서로 전세권 설정자도 할 수 있고 전세권자도 할 수 있는 것을 통고라고 합니다.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아서 그 경우에는 소멸 통고가 가능하고요. 자, 388페이지로 넘어가 보니까 목적물의 멸실이 나옵니다. 목적물의 멸실하게 되면요, 불가항력적 소멸사유라고 한다면, 자, 불가항력적으로 전부가 멸실하면 전세권은 소멸로 가야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소멸했을 때 전세금 반환 청구권까지 소멸하지는 않겠죠. 반환 청구권은 유지될 것이고, 자, 그러나 이 목적물이 일부 멸실됐을 때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 이제 일부 멸실로 전세권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소멸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일부 멸실했을 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은, 잔존 부분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잔존의 비율에 따라서, 전세금이 감액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전세권은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자, 전세권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전부 멸실했다라고 한다면요, 전세권자의 귀책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전세금도 소멸하는, 오히려 이제
소멸 전세권 설정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이제 변경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겠죠. 자, 388 맨 밑에 전세권의 포기도 가능합니다. 포기도 가능한데요. 그렇죠? 자, 그 문제가 전세권이라는 물건을 포기했을 때 그렇다면 전세금 반환 청구권도 포기하는 것이냐? 그 포기를 전세권을 포기했다, 전세금 반환 청구권까지 포기했다라고 보지 않는 것이 다설적 견해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제 전세권이 소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소멸의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소멸에 있어서 자, 389페이지 맨 위에 전세권을 소멸했을 때 동시행권이 항변권이 인정이 된다는 거, 법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세권이 소멸할 때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자,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동시에 항변할 수 있는데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전세금의 반환과 전세 목적물의 인도 및 자, 말소 등기가 동시에 항변에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전세권은 용익물건이지만 아주 특이하게 만료를 소멸했을 때 전세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경매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우선 변제권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전세권이 만료로 소멸하게 되면 만료 소멸합니다. 자, 만료 기간이 만료된 거죠. 자, 용익물건의 속성입니다. 용익물건은 그죠? 용익물건으로서의 속성은 법률의 규정으로 소멸합니다. 말소 등기 없이. 그러나 담보물건으로서의 전세금 반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고 경매 우선 변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변제의 순위 같은 것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390페이지에 원상 회복 의무나 부속물 수거권도 있고요. 자,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 각각 매수 청구권을 갖는데, 자, 요건이 좀 다릅니다. 자, 기억번 390페이지 기억. 전세권 설정자가 매수 청구할 때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지만, 전세권자가 부속 매수 청구권은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키거나 그 부속물을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 전세권자가 부속 매수 청구권은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키거나 매수,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 굉장히 요건적인 측면에서 달라집니다. 그 점을 좀 기억하시고, 물론 이 전세권자에게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없고 유익비 상환 청구권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 점은 우리가 수선 유지 의무에서 정리를 했었던 사안이니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로 우리가 용익물건을 마치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